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4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영민이고요. 오늘도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 네. 뽕 작가 좀 지각했습니다. 박진영 씨. 제가 30분 정시 도착했습니다. 비디오 모브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에이. 머그잔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말도 안 돼. 박진영 씨. 엘리베이터 핑계를 대지 그러니까요. 않나. 열일, 네. 워킹, 네. 워킹 하드. 막히죠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가 참 막히죠. 네, 이정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풍 타파 때문에 참 지난 주말에 걱정하신 분들 많은데 네. 그 부산 쪽도 피해가 많았잖아요. 네. 구미는 어땠어요, 박진영 씨 고향? 아 구미는 거기가 분지 지역이라서 그런지 웬만한 태풍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오.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겠구나. 아 여름엔 확실히 더워요. 예. 대구, 그래서 제가 구미. 서울 와도 그렇게 크게 더위를 안 탑니다. 네. 전혀 이렇게 관심 없는 느낌. 네. 네. 티났어요? 네. 눈빛에서 흥미를 잃은 느낌. 그 태풍 타파가 또 두 경기를 취소를 시켜서 네. 네. 그것도 선두 싸움하는 울산과 내가 전북 전북 경기를 경기를. 취소시켜서 축구 팬들에게도 조금의 상처가 있었을 것 같은. 아 그래도 끝까지 꿀잼 경기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재미있는 게 요거 이제 올해 선수 시상식이 끝나면 항상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1순위로 해리케인을 찍었고 오. 2순위로 판데이크, 3순위 호날두를 찍었습니다. 역시 호날두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을 해주고 1순위는 이제 해리케인과 함께 같은 팀에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아니 진정으로 인정한 건 오히려 보면 판다이크를 진짜 판다이크의 인정한 거네요. 다른 손흥민이. 팀의 수비수를 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뭐 그래도 일단은 영국에서는 네, 뭐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상대를 해본 경험도 있을 테니까. 그 기억나잖아요. 손흥민 선수 쫓아와가지고 손흥민을 그러게요. 슈팅 못하게 딱 그 막는 네. 그 장면이 잘해. 또 기억나잖아요. 저는 그거랑 그 시스코랑 손흥민이 2대1로 나가고 있는데 판다이크가 두 명을 막아버리는. 판다이크 그 참 수비. 이 몸도 좋고 하드웨어도 네. 좋고 높이도 좋지만 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 그렇죠. 굉장히 상대 공격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 위치에서는 이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버릴 거 미리 버리고 막는 거. 네, 네, 그렇죠. 버리는 건 버리고 그다음에 막을 건 막고.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자기를 제치려는 선수가 있을 것이고 타닥 슈팅을 날리려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다이크는 참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메시에게 상을 줬고요. 또 판다이크도 투표할 때 1순위로 메시를 찍었어요. 오. 그거는 이 선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1순위 보통 경쟁자들을 1순위로 찍진 않거든요. 뜨끔. 참고로 메시 자기 이름부터 뽑고 시작되는 메시는 1순위로 만에 2순위로 호날두를 찍었어요. 오. 근데 우리의 호날두는 우리의 호날두가 아니구나. 너네 네. 호날두는 느그네 호날두는 1순위로 데리흐트를 찍었어요. 사표죠. 가장 이건 경쟁력 사표. 없는 사람 뽑은 거 버리는 아니에요? 거죠. 그러니까 네. 신인한테 찍은 거니까. 그리고 내 동료만 챙기겠다. 아. 우리 유벤투스 팀 동료만 챙기겠다라는 게 굉장히 다분히 보이는. 우리 이렇게 비판적으로 갑시다. 그리고 네. 메시나 판다이크는 찍질 않았습니다. 어머. 호날두는 지난해도 메시는 안 뽑았다고 그래요. 어머. 속 보인다 속 보여. 그러고 그 자기 팀 동료였던 바란을 뽑았죠. 그때도 이제 3순위 안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속이 좁았던 사람이네요. 참고로 벤투 감독은 판다이크를 뽑았다고 합니다. 1순위로. 오. 만약 여기 기자님들이나 우리 아나운서님이 뽑았으면 누구 뽑았을 것 같아요? 저는 메시 아니면 저도 반다이크. 메시 아니면 판다이크. 저는 저도- 메시입니다. 아 메시요? 저는 판다이크. 저도 메시. 판다이크. 네, 마르셀로 뽑힌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 네, 마르셀로보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마르카에서는 마르셀로보다 잘한 선수가 적어도 5명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선수들이 있을 텐데 여튼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무튼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일단 베스트 11 후보로 들어갔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몇 표를 받았을지도 좀 궁금하긴 뭐 합니다. 네. 얼핏 보면 공격수 14위 뭐 이렇게 기록했다. 14위 했대요. 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네요. 네. 확인해 보죠. 뭐. 어쨌든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뭐 네. 네 맞아요.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공격수 14위 그렇습니다. 네, 올해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 첫 순서 청취자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와우. 네, 이경섭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지난 나폴리와 리버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폴리 소속 요렌테가 득점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요렌테 선수를 사자왕이라고 표현하더군요. 한국 국적의 이동국 선수 별명은 라이언킹인데 외국 국적의 요렌테 선수는 왜 사자왕인가요?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건 질문의 본질은 아닙니다. 요즘은 누리꾼들이 재밌는 별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밀레니엄 특급 이천수와 같은 별명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아재 주영민 기자님에게 궁금합니다. 아재 주영민 선생. 딱 특정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나 되게 통찰력이 좋으시다. 라이언킹은 이동국이고 사자왕은 요렌테야. 별명들 보면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스포츠의 특성상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물에 비유하는 게 많죠. 무슨 갈색 폭격기, 뭐 탱크, 차범근. 뭐 그러고 뭐 적토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물에 비유하는 이런 게 많은데 허정무 지금 부회장이죠 프로축구. 네, 뭐 그분은 이제 진돗개. 진돗개. 네 맞아. 그러니까 이런 동물이나 진도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 똥개라고도 부르고 뭐, 예. 또 약간 술 먹으면 약간 무는 법. 여러 그런 가지로. 별명들을 그러니까 아무튼 이 트렌디하게 짓죠. 그리고 그거를 네. 과거에는 보통 전투력 있는 네. 이름들을 붙여주죠. 과거에는 주로 이제 스포츠지 기자들이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음. 이제 일면 타이틀에 이제 이름을 가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선수들의 별명으로 지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트렌드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지 기자들이 이렇게 지어주기보다는 네티즌들이 지은 네.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그 언론에서 맞아요. 확대 댓글을 생산하는. 통해서 별명이 생기는 경우도 음. 있죠.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보면 시대상도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천수 선수 뭐 밀레니엄 밀레니엄 특급 특급. 나왔었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그 네. 기점으로 아. 굉장히 컸던 선수가. 밀레니엄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밀레니엄 베이비 이런 우리가 거.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는 정말 전 세계가 긴장했어요. Y2K. 네. 뭐 이게 뭐 버그가 생긴다, 밀레니엄 버그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뭐 컴퓨터가 마비될 것이다. 어. 그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 다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2000년대를 인식을 못 해가지고 컴퓨터가 1900년대만 인식을 해서 앞에 이자가 세기가 들어가면 막 그래서 뭐 돈을 찾아야 된다는 둥 막 그런 얘기가 세기 말적인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감성. 네. 싸이 나오고 와. 뭐 재밌는 별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광래 감독 별명이 컴퓨터 링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컴퓨터, 그러니까 정확함의 상징은 컴퓨터,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해외 축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우리 선수와 해외 축구 선수의 합성어 별명들이 이제부터 생각나기 손날도 시작하죠.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영록바 이런 것도 있었고. 기라드, 네, 기성용 기라드. 선수. 설바우두가 아마 제가 볼 때 아, 시작 설바우두.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설기현 선수 별명 또 하나 있어요. 접기현. 공을 잡은 잘 접어서 접기. 성라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많죠. 네. 또 몇 개 재밌는 제 기억에 나는 거 적어봤는데 고정훈 선수는 적토마라고 네. 불렸고요. 김주성 선수는 삼손. 머리가 길어서. 그렇죠. 삼손? 예, 사자 갈기 머리라고. 삼손. 예, 삼손이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면 머리 자른 다음에 슬럼프가 왔잖아요, 진짜로. 그랬었나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김주성 선수는 80년대 이제 그 태어난 친구들한테는 게임 있어요. 네. 게임에 한국을 상징하는 선수의 모델로 나오기 때문에 갈기머리를 이렇게 달리는 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최용수 독수리, 독수리. 박지성 선수는 뭐 잘 알지만 산소 탱크, 산소 탱크. 차두리 차미네이터. 차미네이터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유일하게 어류 별명을 가진 선수가 하나 있죠. 어류요? 지동원, 지참치. 어쩌는 동원 참치 때문에. 이거는 아. 전국의 모든 동원 이승엽 선수가 그리고 라이언킹 말고 또 하나 별명이 있어요. 병역 브로커. 병역 브로커 그러니까 올림픽 가서 메달 따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홈런들을 했죠. 많이 쳤기 때문에 병역 브로커. 자기는 일찌감치 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가지고 후배들의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좋은 병역 역할 브로커라는- 하셨네요. 예.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질문은 뭐가 네, 있나요? 쌍코님이 오랜만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소개하셨네요. 방송 초기에 문의를 네. 자주 드렸다고. 월드컵 2차 예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선수 명단을 보니 이정협 선수와 박지수 선수 이름 앞에는 논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건 벤치 명단에 못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벤치에 앉지 못했다면 어디에서 경기를 관전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선수들은 이전 조지와의 평가전 때 경기력이 좋지 않아 다른 선수와는 다른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뭐 이렇게
뭐 꼭 그 평가전에서 안 좋았다고 그렇게 한 건 아닐 테고요. 네. 뭐 엔트리가 뭐 있으니까. 영향은 뭐 줬겠죠. 근데 네. 일단은 그 경기 대회마다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아 예선 같은 경우에는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인원이 총 23명이래요. 그래서 교체 명단에 포함되는 12명 그리고 팀 오피셜이 11명 이렇게 해서 23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테크니컬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거는 경기 감독관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 뒤에 관중석이 될 경우도 있고 뭐 때로는 기자석 옆에 이제 뭐 옵저버 시트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갈 수 있는 구역이 다른 선수들과 다른 건 아니고요. 똑같아요. 다만 벤치에 앉을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이런 대회에 벤치에 앉는 인원수가 대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확인할 필요가 여러 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보통 23명을 선발하는 이유도 비용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원정을 갈 때 아무래도 선수들의 숙박비, 뭐 그다음에 이동하는 데 드는 경비 이런 걸 생각하면 어차피 벤치에 앉을 수 없다면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번에 엔트리는 근데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떤 엔트리만 그 경기 당일의 엔트리만 제출 그 수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스타팅 11명에 경기 교체 요원 12명, 23명만 맞추면 되는데 뭐 26을 뽑든 28을 뽑든 그거는 뭐 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정해져 있군요. 저는 그냥 명단에서만 제외되고 다 같이 앉아서 보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난 평창 올림픽 때도 조금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제한한 이유는 양 팀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스포츠의 규정이죠. 그 공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팀에 더 많은 스텝이 들어가거나 어느 한 팀에 더 많은 교체 선수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남북 단일 팀을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만들면서 우리가 좀 엔트리를 이례적으로 다른 팀보다 더 많이 쓰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못 앉는 선수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갈수록 이제 스포츠가 좀 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솔직히 80년대까지만 해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 기자했던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 감독 옆에 앉았대요, 기자들이. 벤치에 그냥 평가전하고 이러면 감독 옆에 앉아도 그냥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신기하다. 동대문 운동장이나 아니면 평창, 잠실 종합운동장 88년 이후에는 거기를 사용했는데 전부 종합운동장이잖아요. 네네. 경기를 하고 있으면 기자들이 막 트랙으로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트랙에서 담배도 피고 막. 어머.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네. 그때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스포츠가 그 자리를 잡기 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했던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뭐 인원을 정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왔는데 다 앉게 해줘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축구기 때문에 그런 축구와 이 프로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올림픽에서는 그래서 늘 축구가 문제가 됩니다. AD 카드 문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팀에 필요한 인원보다 IOC가 주관하기 때문에 IOC는 기본적으로 AD를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피파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더 달라고. 근데 그게 안 돼서 실제로 많은 코치들이 벤치에 못 앉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예, 그리고 뭐 비단 축구뿐만은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 피지컬 트레이닝 같은 경우 정식 코치 이 명단에 넣을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지컬 트레이닝은 밖에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선수촌 밖에 밖에서 조치를 있고. 받아야 되는 뭐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종목이 많아지고 선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번에 질문이 지난주에 저희가 질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좀 울었더니 네. 많이 보내주셨어요. 많이 울어야 되겠어요. 네, 많이 울어야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3개를 지금 뽑아서 세 번째 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태건님인데 이분은 1화부터 꾸준히 매주 수요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애청자신데 숨어 역시나 계셨어. 지난주에 저희가 사연이 없다고 음. 울었더니 가슴이 아파서 메일을 보내주셨대요.
제주에 살고 계신데 올 시즌 팀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어 기쁘지만은 않은 상태로 축구를 보고 있지만 반등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그래도. 드디어 윤빛가람 선수가 상주로부터 전역을 해서 홈 컴백전을 한다는 소식에 앞으로 경기 전에 쓰셨구나. 네. 앞으로 잔여 경기에 조금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생긴 궁금증인데 상주 상무는 매년 시즌 중반에 핵심 전력을 전역시키다 보니 항상 하반기에 성적이 저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역일을 시즌 종료와 함께 맞추도록 입대일을 변경하는 건 안 되나요? 그리고 다른 종목의 상무 스포츠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상무 스포츠단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처음 보내는 메일이라 깊지 않은 메일 보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주도에 사셔서 그런지 몰래 메일을 주시면 방문하실 때 도민 맛집 리스트도 공유해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탐나는 마지막 네. 줄이 가장 와닿는. 네. 안 가도 듣고 싶네요. 네, 도민 맛집 리스트. 궁금하네요. 이 아주 중요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군복무 기간이 계속 단축되고 있어서 사실은 발생되는 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2년일 때는 사실 딱 선수단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 1년이 지나면 이제 절반을 제대시키고 이 새로운 절반 정도를 선발을 해서 2년을 딱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은 되는 구조였는데 지금 2011년부터 21개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일단 절반 정도를 제대하면 절반을 선발하는 한 10명 정도 이상을 좀 선발하고 10명 정도 이상을 제대시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즌과 맞지 않게 된 거죠. 21개월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바뀌겠네요, 그러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의 전역이 다가오면 그 선수들 10명 정도가 전역을 하게 되겠죠. 전역을 하게 되면 4, 5개월 정도 전에 공고를 냅니다. 우리가 공고 이제 선수 선발을 하겠다. 한 뭐 대상은 한 10명 정도다라고 공고를 하고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서류 심사와 실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를 선발하고 기초군사훈련을 보내죠. 그럼 기초군사훈련을 갔다 와서 한 2달 정도는 몸을 만들어야 경기에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텀을 두고 뽑게 됩니다. 아마 이제 군 복무 기간이 계속 줄잖아요. 18개월로 줄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하고 여름 이적 시장을 맞춰 놓으면 겨울 이적 시장에 입단한 선수는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제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름 이적 시장에 입대한 선수는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제대를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까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저희 표현으로 아다리가 잘 안 맞는 그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다리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질문이 지난주에 4개가 왔었는데 일단 뭐 시간 관계상 3개를 해드리고 하나는 다음 주에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락 관련 질문이던데. 네, 김영렬 기자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래도 피파 많이 했어서. 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팟캐스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사실 반응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모처럼 댓글이 6개나 올라왔습니다. 오. 그 댓글 뭔가 제가 봤던 댓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누가 썼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내용이 좀 따끔해요. 읽어드리면 진짜 재미없다. 유유. 조회수 낮은 이유 있음. 그다음에 축구로 다큐를 찍어도 이것보다 재미있겠다. 그런데 저희가 다큐죠. 이 댓글에 또 댓글이 달렸는데 이게 더 가슴이 아파요. 자기들끼리는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근데 유튜브로 보기에는 유튜브는 지루하죠. 네. 저희가 무슨 영상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막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댓글이라도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그렇죠. 어쨌든 6개가 달렸길래 깜짝 놀라서 봤어요. 더 깜짝 놀랐네 들어와서. 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축덕과 추갈모이시기 때문에 아마 알못 쪽이 아닐까라고 위안을 좀 삼아보고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평소보다 무지 많네요. 엄청 많았어요. 아마 손흥민 선수 때문에 선수. 그래. 손흥민 선수가 잘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얘기를 손흥민 선수부터 저희만 네. 재밌지 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이슈 볼 수 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 로테이션 문제,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6cm 이른바 VAR 속눈썹 VAR 사건 이 두 가지였는데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챔피언스리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올림피아코스하고 2대2로 비겼습니다. 2골을 먼저 넣고 2골을 내줬는데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했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찬 기자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올림피아코스를 좀 쉽게 본 부분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영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맨 for the 팀이 누구냐? 그러니까 토트넘의 메인맨이 누구냐? 이 부분에서 지금 일단 영국 언론들조차 손흥민으로 약간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게 토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사실 그거는 굉장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트넘에서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에서 해리케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스트라이커이고 그다음에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리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사실은 제치고 메인맨이 된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 언론으로부터도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정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손흥민 선수를 좀 철저하게 휴식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메인맨으로 굳어져 가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물론 뭐 앞으로 또 시즌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흥미롭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흥미롭게 봐야죠. 그렇죠. 네. 아 예. 저희끼리만 재밌는 그런 기가 아니죠? 아닙니까? 흥민이에게 이로울 네. 봐야 된다. 아, 이거 계속 잘못했나요? 아니 이렇게 뻔뻔함까지 장착하죠. 흥민이롭게 보자. 계속 듣다 보면은 생각납니다 이거. 네. 네. 그런 장사하는 느낌. 네. 부분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난 시즌보다 현재 초반이 굉장히 소프트하다는 표현이 영국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물러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경기력이면 네. 빅4에는 못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희 지금 프리미어 리그가 너무 빅2로 잡혀 있어서 네. 뭐 그거 좀 이따가 이제 그 레스터 시티 경기 얘기하면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내려와 있고 일단은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측면 수비수가 여전히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측면 수비수 문제를 사실상 이적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알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진하고 다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네. 알리가 좀 살아나야 팀의 로테이션이나 이런 좀 활력 부분에서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 대표팀에서만큼 커져 보여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를 로테이션으로 쉬게 해주겠다라는 의도는 아주 좋죠. 근데 사실 토트넘의 팀 사정을 봤을 때 쉬게 할 사정이냐? 네. 쉬게 할 사정이냐. 손흥민 선수가 그랬잖아요. 토끼를 잡기 위해 호랑이는 모든 걸 던져야 되는데 아무리 상대가 토끼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토끼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카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 빅클럽 흉내를 한번 내보려다가 조금은 된통 당한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레스터 시티 얘기하겠지만 그땐 또 에릭센을 쉬게 했거든요. 네. 결국 둘 다 실패한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사실 올림피아코스는 잡아야 될 승점 3점으로 가는 코스죠. 네, 지금 같은 조에 미넨도 있고 이 경기는 꼭 잡았어야 될 경기인데 아무래도 좀 그런 새로 영입한 선수도 있고 해서 그런 면모를 좀 믿지 않았나. 레스터 시티전도 그렇고 아까 전에 정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측면 수비수들의 이 경기력에 따라서 토트넘 경기력도 기복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경기 다 결국 못 잡은 것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 위안을 갖자면 시즌은 굉장히 길고요. 네. 그 지난 시즌에 출발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출발이 좋지 않았던 두 팀입니다. 리버풀과 토트넘. 그렇죠. 리버풀과 토트넘이 결국에 결승에서 맞붙잖아요. 이번 시즌에도 뭐 시작은 좋지 않죠, 두 팀이. 토트넘이 알죠.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첫 3경기에서 1무 2패예요. 그렇죠. 막 안 힘들었어요. 1차전에서 다 진 거예요. 네. 1차전에서는 다 지고 2차전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뒤집어가지고 올라간 네. 거잖아요. 그럼 올해도 똑같은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우한테 물렸습니다. 레스터 시티 2대1 역전패. 전 손흥민- 다시 갈까요? 훅 레스터 들어오네요. 시티에서 앙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우한테 물렸습니다. 아우 나 못하겠다.
우리끼리만 재밌네. 네. 큰일 났는데. 우리끼리라도 재밌으면 됐죠. 맞아요. 아유, 유튜브 부끄러워라. 계정 닫아버릴까요? 자, 손흥민이 첫 도움을 할 네.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기가 막혔죠. 아, 네. 아 정말 해리케인도 잘 넣긴 했지만 정말 거기서 그 번뜩이는 백힐은 정말 그 전에 라멜라가 스루 패스 넣어준 것도 되게 라멜라가 좋았어요. 이 경기에 제일 잘한 거예요. 이게. 네. 제일 그거 잘한 하고 패스. 버러우. 아니 손흥민한테 연결된 두 번의 패스가 있었어요. 라멜라는 참 요새 호감과 비호감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지난 같아요. 경기는 그래도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한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고 그때 그 손흥민 2골 넣었을 때도 막 라멜라가 자기 SNS에 손흥민 칭찬 올렸잖아요. 그때 그렇죠. 또 막 이렇게 근데 급부상 사실 딱 했다가 라멜라의 위치와 역할이 에릭센이었다라는 거, 네. 에릭센의 역할과 위치였다라는 걸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는 못 미쳤죠, 사실은. 에릭슨. 예. 어찌 됐든 에릭센을 이번엔 로테이션으로 썼다가 근데 레스터 시티가 잘하더라고요. 레스터 시티 굉장히 네. 좋았어요. 올 시즌 뭐 잘한다고. 이렇게 지치질 않아 팀이. 사실 토트넘보다는 레스터 시티를 좀 더 주목하게 되는 경기였죠. 경기 경기 자체가. 내용도 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물론 뭐 2대0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골이 만약에 골이 됐다면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리가 뭐 가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사실 굉장히 팀을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스완지 시티의 감독 시절부터 팀을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리버풀에서도 한번 입증이 됐죠. 사실 당시에 리버풀은 그러니까 제라드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승 기회이기도 했었는데 그 팀을 만드는데 굉장히 본인의 확고한 철학을 갖고 만드는 그런 감독이고 네. 이런 부분이 레스터 시티에서도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위까지 올라와 있죠. 물론 뭐 레스터 시티가 그러면 시즌 최종 갈 때까지 이 빅4를 유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뭐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결승골을 넣은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골 진짜 이쁘게 들어갔죠. 네. 이 선수가 96년생이고 지금까지는 아직은 잉글랜드 대표팀 데뷔를 못한 선수인데 제가 볼 때 조만간 데뷔를 할 것 같고 잉글랜드 대표팀을 한 차원 높여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영국에서는 그 뭐 람파드 제라드 이후에 그 느낌이었어요. 네, 람파드 제라드 이후에 가장 잉글랜드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이미 바디가 앞에서 휘젓고 네. 그렇게 중거리 슛을 때려버리면 물론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요리스 골키퍼가 출산 때문에 빠져서 대타가 나오긴 했지만 네, 그거는 요리스라도 맞기 어려운 슈팅이었어요. 그쵸, 네. 와, 끝에서 끝으로 가는 참 하여간 깜짝 놀라는 슈팅이었고 여기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역시 손흥민 네. 선수의 옵사이드. 네. VAR. VAR. 어떻게 보세요? 때문에. 일단 주바펜 어떻게 봐요? 옵사이드. 이 VR은 옵사이드는 늘 어려운 것 같고 1.6cm를 잡는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근데 0. 몇 초 차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예민하게 보는 게 또 VAR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참 VAR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유리할 때는 역시 VAR이고 불리할 때는 진짜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VAR은 간사해지게 만든다. 네. 사람을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건 근데 확실히 논란거리예요. 그러니까 1.6cm가 아니라 1.6mm라도 네. 6mm라도 예를 들어서 테니스의 호크아이처럼 버티컬로 정확하게 봐서 그게 넘은 거를 발견해내는 시스템이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이거는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계 카메라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네. 과연 이 프레임 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 각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 경기장마다 카메라가 설치되는 위치가 다 다르고 그 부분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선이 거지는 것이냐. 눈금자 있나요? 화면에 그 막 저는 설치하나요? 제가 이거를 지난 주말에 이제 하성룡 기자가 네. 리포트를 하면서 제가 같이 기사를 쓰면서 많이 외신도 읽어보고 했는데 전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게 카메라 자체가 50프레임 1초 초당 50프레임짜리 카메라거든요.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50프레임. 카메라죠.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저희 HD TV가 한 30프레임 정도? 네, 보통은 그쵸. 24프레임인데 이제 네. 그게 HD로 가면서 좀 더 늘어난 거죠. 그 50장의 사진을 연결해서 1초 동안 한다는 건데 그러면 50프레임이면은 0.02초거든요. 근데 그 데일리 메일에서 나왔지만
그 스털링이 얼마 전에 2.4cm 차이로 네. 옵사이드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스털링이 스피드였다면은 그 0.02초, 그러니까 한 프레임에 13cm를 움직일 수 있었대요. 그러면 이 사이에 13cm의 오차. 움직임이 네. 있을 수 있는데 2.4cm를 어떻게 그렇죠. 네. 일반이라고 잡을 수 있느냐. 네. 이런 카메라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옵사이드는 기준점이 2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호크아이 같은 경우는 이 공만 보면 되지만 옵사이드의 기준점은 공을 찰 때잖아요. 네. 그럼 이 차는 순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공이 움직일 때 잡는단 말이에요. 보통 공이 살짝 움직일 때. 그럼 그게 1프레임인데 거기서 또 13cm가 그렇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찰 수도 있는 거예요. 13cm 이전에. 음. 그러니까 이 기준점 자체부터 일단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또 이걸 기준으로 여기를 보잖아요. 수비수를 기준으로 또 네, 보잖아요. 수비수 기준. 그러니까 두 개의 기준점을 봤을 때는 오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1.6cm를 잡는다는 거는 진짜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죠. 이거는. 아니 과연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시점의 문제도 있지만 1.6cm는 과연 정확한 수치냐? 그렇죠. 네. 일종 수치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 선을 사람이 점을 찍어서 그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그 보면. 프레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가장 궁금한 게 특히 또 손흥민 선수는 어깨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어깨선 또 어떻게 집어? 이게 멀리서 봤을 때 어깨가 이렇게 아니, 탁 그 찍은 찍히나? 거지 그냥. 딱 그러니까 화면에다 보고. 어떻게 보면은 자의적으로 찍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보고 주관적으로 판정하에. 찍은 네. 거죠. 그거로는 오히려 이렇게 막 공이 떠나는 순간 혹은 이 사람이 뭐 출발했나 안 했나 요것보다는 이 어깨 라인 이게 더 애매모호하지 않나. 근데 일단은 뭐 그 주심으로서는 이렇게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VAR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근데 사실 점선으로 긋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점선으로 긋는데 그 프리미어리그밖에 없어요. 프리미어리그가 올 시즌부터 VAR을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VAR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심의 판단을 돕는 정도로. 그래가지고 한번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한테 뭐 좀 얘기를 혼났죠. 들었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거는, 써라. 예. 그랬더니 원칙을 더 깐깐하게 적용해서 이런 가혹한 VAR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죠. 이런 작은 차이를 잡는다는 거. 이런 논란들이 물론 이런 힘들게. 작은 차이를 잡아내기 위해서 VAR을 도입한 건 맞긴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그런 규정을 작은 차이를 잡아내기 위해서 도입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럼- 명백한 오심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도 뭐 갈수록 이제 사실 예전에는 네이버후드 플레이라 그래서 이제 병살타를 칠 때 그러니까 유격수가 공을 잡아서 2루 베이스를 꼭 밟지 않아도 그 타이밍상 2루 주변을 스쳐도 아웃을 줬어요. 이거는 뭐 타자와 주자와 충돌 우려도 있고 하니 뭐 그런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냉정해지긴 했는데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원심이 명백하게 오심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면 뒤집지 않아요. 애매하다 이러면 그냥 원심 가는 유지가 거죠.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비디오 판독의 네. 도입 취지라고 봐야 돼요. 명백하게 오심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문제다. 근데 이런 경우는 배구에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배구는 아무리 돌려봐도 사실 잘 모르겠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아웃 상황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인아웃도 손게 손 터치아웃 터치 같은 같은 거.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도에 따라서 카메라의 각도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흔들려 준다면 그건 명백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심,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분간이 어려워서 원심을 확정한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VAR의 취지가 진짜 그런 뭐 미세한 부분까지 진짜 잡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경기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VAR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네. 축구의 취지에 더 맞는 것 같고 네. 명백한 오심, 진짜 경기 결과를 바꾸는 네. 그런 것에 한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옵사이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포체티노 감독은 깨끗하게 인정을 네. 해서 일단 이렇게 논란이 있고 비난하고 분석하는 부분은 이제 언론이라든가 팬들의 몫인 것 같고 선수나 감독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뭐 수긍을 해야 수긍해야죠. 되겠죠.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수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해. 이 경기에서 뭐 비디오 판독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그 에릭센 라멜라 얘기를 했었는데 에릭센 뭐 교체 들어온 얘기. 통계도 잠깐 얘기하면 오늘도 통계가 있나요? 왜 안 나오나 네. 했어요. 홍마. 라멜라가 잘했어요. 잘하기는 손흥민 아, 선수 진짜요?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그러니까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도 정확했는데 패스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77.5%. 어우 많이 떨어졌네요. 그 자리에서 70%대가 나온다는 거. 손흥민 선수가 그쵸. 93.8%였거든요. 네, 웬만하면 90% 넘겨야죠. 차이 많이 네. 나네. 90% 넘기는 거는 수비수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거의 미드필더에서는 80%대가 되게 많고요. 네. 뒤에서 나오겠지만 네.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네. 14개 패스에서 13개가 네. 이번에 라멜라 같은 경우는 패스 40개 중에 31개 성공. 손흥민 선수가 32개 패스 중에 30개 성공. 그러니까 뭐 패스 성공함 횟수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70%대의 패스 정확도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그에서 원정 9경기 연속 무승.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네. 이번에도 이상해요, 하여간.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원정에서 에릭센을 빼는 용단을 내렸다는 게 에릭센은 어떻게 되는 걸까? 글쎄요, 에릭센 잘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에릭센을- 에릭센과 손흥민이 같이 있는 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32개 패스면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최전방 네. 투톱이 해리케인보다도 10개 이상 많이 했는데 그거는 에릭센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잘 네. 분담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굉장한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네.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뭐 진짜 골도 막 넣으면서 반등을 해가지고 확 다시 팀이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한 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누구 한 명 네. 부상 당하기 시작하면은 와르르. 와르르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구단주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선수단을 물갈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독을 그쵸. 경질할 수밖에 없게 맞아요. 됩니다. 지금 또 네. 은돈벨레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또 갑자기 돈값 못 하고 있죠. 못 솔직하게. 그러니까 네. 벨로더라고 진짜. 네. 은돈벨로야, 은돈벨로. 아이고야. 자, 지금 토트넘과 같은 조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즈베즈다를 3대 0으로 꺾고 먼저 1승을 거뒀고 네. 즈베즈다 세르비아 팀인데 즈베즈다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지난해 리버풀과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겼어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약간 도깨비 같은 팀. 그리고 원정에서는 4대 0으로 지고. 진짜 도깨비네. 네, 좀 진짜 도깨비 같은 도깨비네.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림피아코스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뭐 즈베즈다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팀이잖아요. 네. 그리고 올림피아코스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반드시 잡아야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토트넘이 일정이 빡빡해요 지금. 네, 네. 빡빡해요. 빡빡한 일정을 주바페가 빡빡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5일 새벽에 4부 리그팀 콜체스터와 리그컵 경기가 있고요. 이틀 뒤 28일에 프리미어리그 사우스햄튼과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3일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2차전 뮌헨과 홈 경기가 있고요. 또 이틀 뒤에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네. 9일 동안 이제 총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죠. 와 9일에 4경기 진짜 빡빡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션을 쓴 거죠. 네. 네. 선수들 체력 안 배워 또. 그리고 빅클럽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런 정도의 스쿼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네.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행보가 이어질지 아까 이종찬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 윙백의 구멍. 네. 요즘 축구에서 윙백의 역할이 중요해. 엄청나잖아요. 네. 네.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되고. 맞아요. 윙백이 무시하면 손흥민의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또 열심히 뛰어야죠. 막. 하프라인부터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막. 그래도 그렇죠. 해리케인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은 네. 있는데 근데 아직도 좋은 기회를 좀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골을 넣는 장면에서만큼은 아주 멋진 선수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 공 받아가지고 넣는 장면도 보면 아무튼 넘어지는 중심이 완전 무너진 상황에서도 뭐 불든 안 불든 심판이 불든 안 불든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집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공격수로서는 전 최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열정만큼은 푸스카스 상에 버금가는. 네. 손흥민의 도움을 만들어주겠다는 너무 많이 그 갔나? 열정. 네. 푸스카스 상은 손흥민이 열정만큼은 손흥민이 열정만큼. 해리케인을 1번으로 찍은 걸 안 거지. 푸스카스 상은 열정으로 받을 수 있는 진짜 상이 없어. 아니에요. 열정을 만약에 잘 볼 수 넣어야 있다면은 돼. 그만큼 감 스트라이커 떨어졌네, 몸을 이거 보여줬다. 푸스카스상은 잘 넣어야 돼. 진짜 기가 막히게. 오늘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네. 푸스카스가 맥주인 줄 아나. 자 이번에 황희찬 선수 화려하게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펼쳤습니다. 한 골 2도움.
평점이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 정말. 아 이거 언제적 노래예요? 제가 언제적 노래 들을 2세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 시즌 8경기 5골 9도움. 날아다니네. 황희찬 선수는 또 그 리그 가서는 로테이션을 시켜줘 갖고 휴식을 취했죠. 에. 짤츠부르크는 정말 대단한 팀이야 보면.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는 다 뚜까 패고 있죠, 그냥 다른 팀들을. 그리고 이 경기에서 그 엘링 홀란드라는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는데 이 선수가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19살 선수예요. 이 선수가 19살?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온두라스전에서 9골을 넣은 선수예요. 기억나요 그 선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그 노르웨이가 떨어졌는데 네. 떨어지는 마지막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 완전히 미치게 나른 거지 여기서 홀란드가. 계속 찼네. 계속 9골을 해가지고 토너먼트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득점왕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기억나요. 이 선수가 지금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과 득점 1위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젊은 팀이죠 지금 그 네. 잘츠부르크는. 그래서 제목 중에는 우리 언론 제목 중에는 그 황홀한 듀오라는 표현이 저는 좀 황홀한 예. 참 잘죠. 예, 그게 홀리. 좀 그 와닿았었는데 일단은 황희찬 선수는 지금 그 폼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네. 황희찬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이제 근육에서 나오는 폭발력 이런 거는 지금 아주 좋아 보여요. 사실은 지난 A매치 기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황희찬 선수를 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고 에. 수비 가담을 못 한다고 사실 에. 비판을 많이 하게 받았죠. 되고 결국에는 그 실전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는 쓰지 못했던 못했죠. 점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폼이 좋을 때 사실 대표팀에서 한번 폭발을 더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유럽 리그들의 팀들의 관심이 굉장히 꾸준히 있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황희찬 선수도 지난 해에 독일에 가서 한 번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좀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사실은 뭐 얼마든지 그 제한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어리그 구단에서도 몇몇 구단들이 관심을 계속 갖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리그 오스트리아 리그 득점 상위 15위 안에 짤츠부르크 선수가 6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식이네. 네,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는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잘 판단하기가 오히려 짤츠부르크를 상대 팀으로 만나면 모르겠는데 짤츠부르크가 상대하는 팀들의 전력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황희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제 맛을 보고 있다는 골맛을 보고 있다는 게 아주 희망적이고요. 네. 다음은 이강인 선수 챔피언스리그에서 데뷔를 했는데 후반 45분 출전. 네.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 2분밖에 못 뛰었잖아요. 네. 글쎄 아니 그 저는 이 경기를 제가 그 사실 해병대 취재를 포항에 갔다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 경기를 실제로 봤는데 그 나올 상황이 안 될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높았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1대0에서 1대1이 됐다면 아마 이강인 선수를 쓰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1대0이 확정되어지는 분위기에서 사실 썼는데 쉽지 않은 감독으로서 굉장히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감독들은 대부분 수비를 더 탄탄하게 쓰는 카드를 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를 썼다는 거는 사실 이 감독도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입지가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 선수들도 계속 장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날 기자회견도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강인 선수한테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렇죠. 네 그리고 너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무대라는 것을 밟게 그렇지. 해주겠다라는 굉장한 의미가 그래서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짧았지만 1분이나 2분밖에 못 뛰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감독이 너 한번 뛰어봐, 한번 나가봐, 분위기라도 느껴봐라고 기회를 준 거는 앞으로 이강인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활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또 어제 그 리그 경기에서 가장 많이 뛰었잖아요. 네. 후반 14분. 14분 교체돼서
데뷔 이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뛰면서 그렇죠. 경기 내용 뭐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아주 흐름도 좋고 역시 탈압박 능력, 패스 능력 많은 걸 진짜 그래도 잘한다.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조금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때 부리는 모습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경기를 좀 더 많이 치르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요 때는 줘야 되는구나, 요 때는 빼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더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구보 선수죠. 이제 그 일본의 이제 네. 동갑내기 선수인데 이제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어제 첫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페인 리그에서 이 두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아마 분명히 의식을 할 거예요. 네, 일단 두 나라 미디어가 의식을 하고 있고 선수들도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아무튼 상승 작용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뭐 구보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만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지난번 레가네스전이었나요? 네. 거기 경기를 보면 뭐 욕심 부리는 전 욕심 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욕심도 부리고 그렇게 해야 더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역시 경기를 보는 눈, 패스를 연결해준 그런 눈은 굉장히 뛰어나다. 타고난 것 그 같아요. 나이 때 있을 수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희망을 많이 발견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욕심을 내야 되는 선수가 이제 황의조 선수잖아요 지금. 황의조 선수가 미드필더 뭐 측면 이렇게 뛰다 보니까 원래 공을 끄는 선수가 아닌데 슈팅 타이밍을 꼭 놓치더라고요 지난번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황의조 선수가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한테 감독은 일단은 뭐 이렇게 전형적인 윙의 역할을 주문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일단은 뭐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더 애매하지. 그러니까 어쩌라고 나한테 이러는 확실하게 뭘 시키든가. 뭐 갖고 달리고 뭐 이런 걸 주문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윙 위치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하라는 주문을 하는데 사실 그런 주문을 소화하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회가 한 2번 정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계속 슈팅 타이밍이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공을 몰고 가는 약간 습관이 생긴 것 같아. 미드필더를 내려와 맡으면서. 있다 보니까. 원래 안 그러던. 원래 최전방에 오면 바로 무조건 슈팅이었잖아요. 슈팅이었는데. 근데 조금 망설이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약간 몸에 배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원래 망설임 없는 슈팅인데. 네, 노빠꾸. 그러니까 황의조 박스 안에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위협적인 선수죠. 네. 일단은 그 몸싸움을 이겨내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돌거나 터치를 슈팅으로 이어지게끔 첫 번째 터치를 갖고 가는 동작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일단 그 자리에 서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감독이 일단 주문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씩 바꾸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도 보면은 전반하고 후반하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뛰었거든요. 레가네스전이 아니라 네. 경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번에 그 경기는 꽤 많이 중앙으로 왔어요. 네네네. 중앙에서 공을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감독과 선수가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는, 친해져가는 해줄 필요가 있는. 시즌 끝날 때 네. 아는 거 아니야? 늦는데 예전 기사에서는 예전부터 봤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직 썸 이제 타나 봐. 알아가는 단계네요. 이럴 줄 몰랐단가요 지금? 네. 아직 썸 타서 그래. 자 해외파 선수들 정리는 뭐 여기까지 네. 하고요. 그리고 인천 와 대구. 인천 대구 1대1 무승부인데 인천 입장에서는 뭐 비기긴 했지만 승리 같은 무승부였고 그럼요. 대구 입장에서는 패배 같은 무승부. 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죠. 펀칭 아니, 근데 실수가 뭐 좀 아쉽던 것 같아요. 뭐 아쉽긴 아쉬운데 저요? 발등 찍혔다고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케인대 선수가 워낙 사실은 압도적이니까. 그러니까, 195cm. 네, 그리고 뭐 대인이네. 97kg인가 그래요. 밀어도 끄떡도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러니까 뭐 조현우 선수의 판단 미스가 물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게 케인대 선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결국에는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가 앞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이 진짜 생존 이번에도 한다면 글쎄 케인대 선수가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조현우 선수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조현우 선수가 그냥 은근 비디오 보고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비천우의 인간미?
어떻게 알았지? 공중볼 미스가 은근 잦아요. 지금 이번 시즌에만 봤을 때 제가 이제 세려 보니까 한 5-6개 정도가 공중볼 미스 이제 뭐 아예 지나쳐버리거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골키퍼가 이제 공중볼을 처리하러 나왔을 때 골문을 비웠을 때는 무조건 쳐버리거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패스를 앞으로 하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조현우 선수가 그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그런 마무리 잘 못 해주더라고요. 너무 섣불리 나왔어요. 네, 근데 너무 빨리 많이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나와. 거기선 약간 그 전 위치가 좀 애매하긴 했었거든요. 들어가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나오느냐였는데 성급했던 거. 굳이 거기서는 나올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것도 들죠? 드는데 네. 이제 뭐 어쨌든 그 입장에서는 본인 판단으로는 나와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했으니까 나왔고 나왔으면 쳐냈어야지.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인간미라고 이게 미화해놓고 여기 와서는 여기서는 조현우 그러는 그러면 거야?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너무 세게 하면은 악플 많이 달릴 것 같다고. 네. 아 여기서 세게 말하면 앞으로 안 필터링. 달려. 여기서 악플이 지금 달리고 있어서 지금 문제인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주 못된 사람일세. 비머 화이팅. 마침 리스트.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대구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뭐 인천 탈골치 싸움은 더 재밌게 된 결과. 누가 꼴찌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 지금 여기도. 2부 리그에서 지금 경남도 위험하잖아요. 네. 아 저 빅매치 한 개 열렸죠 또. 네, 2부 리그에서 지금 지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네. 그러니까 부산 광주 경기도 부산이 이겼잖아요. 네, 엄청 재밌게 또 이겨서 네. 이제 거기가 5점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남은 경기가 7경기니까 5점 차를 뒤집는 게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광주의 또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거기도 지금 일단은 자동 승격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있고 여기도 일단 꼴찌면은 무조건 탈락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등이기 때문에 여기 너무 근데 예, 박빙이야. 사실 세 팀 다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고 네. 다 충분히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 팀이어서 굉장히 사실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근데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 진짜 예측할 줄 알았지. 어떻게 보세요? 어려워요. 어느 팀이라고 얘기하기는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이제 팀이라고 말해. 지금 세 팀 중에 제일 안 할 것 같은 팀. 저는 경남은 무조건 꼴찌를 안 할 것 같은 팀. 네, 꼴찌를 안 할 것 같은 팀. 전 제주. 전 제주. 저도 제주. 제주. 진짜요? 네. 저는 저는 제주는 꼴찌 안 할 것 같아요. 전 사실 태건님 눈치 때문에 제주라고 얘기 못했었거든요. 아니야, 전 진짜요? 눈치 본 게 아니고 전 제주. 저도 제주는 안 할 것 제주까지 같아요. 맛집으로 가는 거야. 제주는 약간 떨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해보죠 뭐 이거. 네. 근데 저도 진짜 제주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만 예측을 하고 우리 네, 결과를 그럼- 보고. 네. 그렇시다. 네. 경남. 경남 무조건 남아 있습니다. 제리치. 그럼 인천만 아무도 선택을 못 받았네. 네. 인천- 파이팅! 인천 맛집 기다리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다음 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네. 주중과 주말 두 경기가 연이어 열립니다. 30일, 32라운드 간단하게 주비퓨 프라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두 전북이 대구 수원과 맞붙고요. 2위 울산은 수원 성남과 맞붙습니다. 1, 2위를 연이어 만나게 된 우리 수원의 부담이 좀 커 보이고요. 수원은 또 다음 주 FA컵 2차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인생 감독으로서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입니다. 최하위 인천은 상주와 강원, 11위 제주는 포항과 대구를 상대로 탈꼴찌 싸움을 이어갑니다. 네. 어우 빡빡하다. 이제 뭐 10월 달은 정말 불꽃 튀는 네,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빡빡하다 이게 뭐 진짜. 평양 원정까지 있고 네. 뭐 대표팀은요. 평양 가나요? 평양을 일단 평양 원정이니까 현재까지는 별 뭐 안 간다는 응답이 얘기는 없다, 뭐 없는데 이런 응답이 얘기.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북한에서 처음에 하겠다고 했으면 할 겁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력이 갈 수 있는 취재 인력이라든가 팬들이 혹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은 없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는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언지를 약간 받았어.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기다려 해보겠습니다. 얼마 안 다음 남아서. 주에는 그리고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월요일에 대표팀 명단이 발표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네, 다음 주 아마 이 시간에는 김영렬 기자가 아마 명단에 할 게 대한 많으시겠어요.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겠는데 네. 무게 중심. 자 이번에는 해외 축구 소식들 아까 앞에선 해외파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나머지 해외 축구 소식들을 뭐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바페 주리핑 해주세요.
프리미어리그에선 전승 행진을 이어가는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나폴리에게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10대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7살 그린우드와 아스날의 18살 사카가 골맛을 보면서 팀을 구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16살 안수파티는 역대 세 번째 최연소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습니다. 오, 10대들이 아주 네, 해외 축구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했는데 네. 일단 리버풀이 좀 들쭉날쭉한 경기를 썼고 그 다음에 10대들 얘기를 썼습니다. 일단 리버풀 얘기를 해보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뭐 거의 1강 네. 1강으로 잘 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굉장히 맨시티가 좀 네. 들쭉날쭉하다면 리버풀은 정말 안정적인 경기. 음. 하지만 나폴리한테 챔피언스리그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나폴리. 아까 말했던 요렌테 선수와 사자와 골로 사자한테 물렸어요. 여기서는 어흥. 또 판다이크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오.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트래블이 왜 어렵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다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떤 강팀도 사실 쉽지 않다. 모든 경기, 모든 대회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기가 한번 흔들리는 시기가 한번 온 거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크게- 해가지고 뭐 네, 크게 뭐. 흔들릴 네, 것 같다라는 영향받을 것 느낌은 같지 않아요. 영향받을 건 네.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리버풀. 사자한테 물린 게 아니라 약간 개미한테 물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따끔은 하겠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보다 리그에 좀 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리버풀이. 지금 일단은 2위 맨시티하고 승점 차를 제법 뭐 초반이지만 네. 제법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즌 출발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로서는 진짜 리버풀 팬들이 바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물론 값지지만 리그 우승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리그 우승을 향해서 이제 클롭 감독이 이제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고, 클롭 감독이 오늘 사실 시상식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하고 포체티노가 이제 같이 후보였잖아요. 그들이 한 업적을 안다. 그들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고 나는 우리 팀 선수들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은 듭니다. 전 세계에 있는 축구 감독 중에 가장 섹시하다 생각합니다. 섹시가이.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좀 능력도. 네. 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를 꺾었던 그 2차전은 그러니까 클롭의 승리라고 봐야죠. 네. 발베르데의 패배. 발베르데는 똑같이 미숙한 경기 운영을 했고 클롭은 정말 완전 변칙적으로 네. 경기 운영을 해서 대반전을 이루었던 클롭의 역량이 정말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팀도 점점 더 강해지고 과르디올라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오히려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맨시티는 8대0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팀 창단 이후 최다 골을 네.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맨체스터에 있는 맨유는 맨유 뭐 지금 맨유 때문에 그렇죠. 엄청 시끄러워요. 네. 소시적 프리미어리그가 그 각종 레전드들이 다 레전드들이 그냥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솔샤르한테. 안타까워. 지금 솔샤르하고 램파드가 그 경질 1, 2순위였잖아요. 네, 안타까워. 램파드도 모두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충격적이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버틴다고 보는데 맨유는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오늘도 BBC 팟캐스트를 잠깐 들어봤는데 이제 팀이 일단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이번 시즌은 좀 더,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이런 발전의 계획을 갖고서 하는데 일단은 팀을 결과적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영입이 잘 되든지 아니면은 아카데미,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의 이제 육성이 잘 되든지 뭐 혹은 뭐 팀 내에서 조화가 잘 되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단은 지금 맨유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입이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네. 지금 공격수가 지금 결국에는 간 사람만 많지. 네, 뭐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뭐 이 상황에서 그린우드 하나 얻었죠. 그린우드. 근데 이 선수는 초록나무. 아직은 뭐 전혀 모르죠. 사실 뭐 이렇게 맨유 유스 팀에서 이런 컵 대회나 뭐 한 경기 한두 경기에서 반짝하고 사라진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아직은 진짜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만 화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 선수가 잉글랜드 또 선수다 보니까 잉글랜드 언론들은 이제 무조건 이제 새로운 선수가 어디 빅클럽에서 나오면은 열광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맨유의 이런 총체적 난국은 뭐 수년간 사실 악화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잘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맨유 어떡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도 좀 메시가 돌아왔는데도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네. 바르셀로나. 언제쯤 바로 설까요? 발베르데가 발을 안 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수 파티가 파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안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더하냐고. 16세 321일 역대 세 번째 네, 최연소 최연소. 챔스 출전이고 도르트문트와는 비겼어요. 그것도 골키퍼가 MOM이 될 정도로 골키퍼가 경기 MVP가 될 정도로 바르셀로나가 열세였던 경기. 네. 바르셀로나인데. 그리고 리그에서는 또 승격팀 그라나다한테 2대0으로 지고. 바르셀로나 많이 바르셀로나인데? 내려왔죠 리그에서도. 네, 순위가 뭐한 5, 6위 정도 됐을 그렇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네. 지금 뭐 이러다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발음하기 어려운 두 팀이 난립니다.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챔피언스리그에서 반가웠던 이름 오르샤. 오르샤. 해트트릭 데뷔전 해트트릭 했어요. 네. 디나모 자그레브 소속인데 오르시치 본명이 오르시치죠. 오르시치 아탈란타전 이탈리아의 아틀란타전에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눈길을 끌었던 기사였습니다. 자, 해외 축구 소식 네. 뭐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농담 따먹기를 많이 해서 유튜브 댓글 정말 기대돼요. 아니야 오늘은 근데 그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없어요. 거기 때문에 댓글은 많이 안 달릴 거. 제목을 섹시하게 달 건데? 어떻게 해요? 제목 정해 볼까요? 보게. 제목 정합시다 진짜. 제목 누가 정하는? 제목 거의 지난주에 제가 나하고 만들었죠. 네. PD하고 정했어. 제목은 제주 맛집인 것 같은데요. 제주 맛집 알아. 제주 맛집. 제주 맛집 기승전 제주 맛집. 기승전 제주 맛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목은 나중에 정할 테니까. 네, 네. 제주는 살아남는다 같은 제목이 자, 나온 오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주로 시작해서 제주를 넘다가 제주로 끝나는 네. 제주스가 이번에 저희가- 잘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농담들을 좀 많이 해서 그쵸. 듣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참 재밌었답니다. 네. 같이 재밌어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스포츠 무게중심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